모닝쇼입니다. 강세장에서 우리는 항상 흥분을 하게 되고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를 하게 되죠. 약세장에서는 반대로 항상 공포에 휩싸이고 불안해져서 손절매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추세 매매를 하게 됩니다. 주식시장은 황소도 돈을 벌고 곰도 돈을 법니다. 그러나 추세 매매를 하는 돼지는 도살을 당하고 맙니다. 돼지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7월 ISM 제조업 지수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2009년 7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이에 영향을 받아서 뉴욕 증시도 하락 마감을 했고 오늘 우리 증시도 별로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현재 2125선까지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 이 미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안도랠리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뒤바뀌었네요. 예, 부채 한도 협상안이 타결됐다는 뉴스가 그 다음날 그러니까 오늘 아침 미국 증시의 빅 드라이버가 될 줄로 알고 우리 주식이 선행을 했습니다만은 미국에서 제조업 지수가 2년 내에 최저치 급락을 했고 극히 저조한 수치가 나왔고 또 이미 분기 실적 GDP 성장률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고용 지표도 나쁘고 주택 경기도 살아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경기에 대한 우려감, 부채 협상안이 타결되더라도 재정 지출 적자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불을 지피지 못한다. 그래서 경기 둔화 우려감이 다시 시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당분간 좀 안도랠리 기대하기는 힘들겠군요. 지금 새로운 재료거리라고는 유일하게 어닝 서프라이즈. 네. 그런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제 초대 형사들의 실적 발표가 대부분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제 중소형사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로써 이 시장 전체를 압도할 만한 힘이 되지를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또다시 그친장 또는 지그재그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IT주의 흐름도 별로 좋지 못한 상황인데 특히 삼성전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실적 우려 때문에 오늘장에서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2% 가까이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스마트폰 부문의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또 반도체 부문 수익성이 좀 악화될 것이다라는 우려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장이 좋을 때는 스마트폰이 좋아서 네, 올라야 오르고 된다. 있다. 장이 나쁘면은 반도체 부분이 나쁘기 때문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은 개별 기업의 실적에 대한 추정을 근거로 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기업에 대한 해석을 분위기에 따라서 갖다 붙이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해석을 갖다 붙이는 것은 그야말로 가짜입니다. 갖다 붙이기. 예, 네. 회사 요인으로서 등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장 요인으로 등락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도 개별 종목으로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으로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시장 전체 지수를 똑같이 사고 팔기 때문에 개별 요인으로 악재가 있어서 팔거나 또는 호재가 있어서 사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시장 전체 요인이 악재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모든 종목을 지수 종목을 다 같이 팔기 때문에 같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부문별로 실적이 좋거니 나쁘거니 해서 해석을 붙이는 것은 넌센스, 코미디죠. 예. 넌센스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소장님이 자동차주도 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자동차주 어제까지만 해도 어닝 서프라이즈로 네. 엄청난 호황이 기대된다,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도 이 호황은 지속될 것이다. 모든 리포터들이 호평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슬슬 이제 주가가 떨어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정적인 경기 둔화가 되니까 판매량이 줄어들지 모른다. 모델이 식상할지도 모른다. 오만 해석을 갖다 붙입니다. 현대차든 삼성전자든 한국의 대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늘 프로그램 6천 계약이나 외국인이 매도하죠. 시장 전체를 판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시장 전체를 팔기 때문에 현대차가 대표주기 때문에 가장 많이 빠질 수가 있다. 현대차 개별적으로
모멘텀이 약화된다거나 실적이 둔화된다거나 해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실적이 하루 만에 좋아졌다가 나빠지거나 이것은 추정 예측하는 사람이 엉터리로 예측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시장 요인이다. 시장 요인으로 주가가 빠진다면은 개별 요인으로 본다면은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전체적인 시장 움직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STX 살펴보도록 하죠. 하이닉스 인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면서 이 매수 가능성이 좀 낮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오늘장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TX 그룹주들, STX 펜오션만 제외를 하고는 모두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로써 이제 좀 재무 부담에 대한 악재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기대감이 막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STX 그룹이 그 M&A 이슈에서 해소됐다는 것은 자기보다 덩치가 큰 회사를 갖다가 무리하게 인수하겠다라는 거기에서 이제 포기하게 되겠다는 데서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STX 자체에 대한 재무 부담에서 벗어나거나 또는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거나 하는 요인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리한 인수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을 포기했을 따름이고 이것은 그것 때문에 주가가 압박을 받았다면 그만큼 해소 랠리는 당연히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요인들은 회사의 경기나 업황이나 또는 기업 실적에 따라서 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회사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죠. 그것 때문에 회사가 휘청거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했던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은 그동안에 엉렸던 주가가 제자리로 복원하는 것은 뭐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M&A 이슈에 따라서 좀 해소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금값 하락세, 금 관련주들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애강 리메텍, MK전자, 금값. 이 큰 폭의 조정은 없어 보인다라고 뭐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매수 기회일까요? 금은 이제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상품이라면은 시장의 요인에 의해서 등락을 굉장히 심하게 하겠지만은 금은 별로 큰 등락을 안 보입니다. 그만큼 하나의 가상적인 선물 지표인 상품이 아니라 금은 상품 시장에서도 여전히 실물이다. 그러니까 실질 화폐입니다. 이제는. 오늘 우리 한국 시장에서도 드디어 금을 매집하기 시작했다고 하는군요. 네. 세계적인 중앙은행들이 금 보유량이 없어가지고 지금 계속 금을 매집해서 금 보유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폐, 지폐 가치가 자꾸 떨어지니까 실질 가치로 가치를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서로 매집 경쟁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요인이 일시적으로 악재라서 상품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오는 효과로 인해 가지고 금값이 떨어진다면 그럴 때마다 매우 좋은 매수거래가 되는 것이죠. 금은 장기적으로 상승 슈퍼 사이클에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약세 때마다 매수 기회를 찾는 것이 매우 싼 가격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이고 그렇다면은 금을 직접 사기가 곤란하다면은 고려아연이나 또는 가격적으로 지금 매우 메리트 커진 LS를 사십시오. LS는 도시광산에서 금을 캐낼 뿐 아니라 자회사 동재련회사에서 재련 과정에서도 부산물로 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주가가 굉장히 시장 요인으로 인해서 추락해 있을 때 매우 좋은 저렴한 매수가 되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천천부지로 올라갈 때 추격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되밀릴 때 항상 손절매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때 매수를 하게 되면 매우 좋은 전략이 됩니다. 예. 오늘이 진입할 수 있는 매수 기회고 LS 그중에서도 좀 추천을 하셨습니다. 아이마켓 코리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 MRO 사업을 완전히 철수하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하한가를 기록했는데 앞으로도 좀 전망이 어두운가요? 이 아이마켓 코리아 전망은 어둡지만 삼성이 포기한 것은 정말로 잘하는 일이군요. 그런가요? 예, 대기업이 그런 그 중소형 회사들 걸 피를 빨아먹으려고 거기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요. 네, 그런 의미에서. 골목 상권마다 다 독차지해놓고는 이제는 중소기업이 먹고 살 그런 진지까지 다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빼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파렴치한 짓이었는데 다행히 늦게나마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포기해줘서 정말로 다행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마켓 코리아는 지금 그 삼성그룹의 뒷배경을 얻고 기업 실적 대비 PR이 30배를 호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마켓 코리아가 절대로 성장주가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호랑이의 입김에 등을 업고 까부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마켓 코리아는 그거 믿고 PR이 30배 갔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였고 그것은 그런 회사에 주식을 투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한가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주가가 3분의 1 토막을 가도 할 말이 없는 기업입니다. 영업이익률이 불과 2%밖에 안 됩니다. 지금 영업이익률이 지금 2%인데 가격이 조금만 떨어지면 적자 도전할 수도 있는 굉장히 취약한 구조죠. 다만 삼성그룹이 보호해주지 않겠느냐는 기대감 때문에 오버밸류돼서 상장됐던 회사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제자리를 찾아가야 당연한 것이죠. 그동안 삼성을 등에 업고 좀 오버밸류 돼 있었던 감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깜깜할 것으로 보이네요. 기업의 네. 실적이 기업의 가치입니다. 실적. 그러니까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면은 지금 형편없이 오버밸류 돼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주가 떨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과정입니다. 네. 현재 이 시각 소장님과 함께 시황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순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미국 부채 협상 한도 협상이 타결됐다고 해서 시장 불안감은 다소 해소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시장은 불확실성 해소가 하나가 되고 나면 또 다른 불확실성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은 또 다른 장면을 만나서 지금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또 다른 복병은 바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은 기업 실적 어린 시즌이 마무리될 시점이 되면은 여지없이 다시 나타나는 복병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은 이미 2분기 GDP가 1%도 떨어졌다는 데서 한 차례 어느 정도 힌트를 줬었고 여기다가 오늘 ISM 제조업 지수가 2년 내 최저치 그야말로 쇼크였습니다. 형편없이 경기 둔화가 경기가 동력이 악화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작용하고 있고 고용지표마저 별로 좋지 않다.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예상만큼 안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다시 시장의 악재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러한 시장 분위기가 또 다른 불확실한 사이에 있다면 이러한 장에서도 그래도 앞을 보고 가야 됩니다. 그래도 앞을 보고 간다는 것은 결국 기업 실적을 보고 가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보이는 실적, 지금 눈에 보이는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을 찾아서 헤쳐나가면 충분히 투자에 이기실 수가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쟁을 하면은 누가 이깁니까? 거북이가 이기죠. 토끼는 날씨가 좋거나 컨디션이 좋을 때는 굉장히 빠르게 뛰지만은 날씨가 덥거나 컨디션이 나빠지면은 나무 그늘 아래서 한참을 자야 됩니다. 그러나 거북이는 날씨에 관계없이 꾸준히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가면은 결국은 거북이가 이깁니다. 뭐 이것이 제가 개발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 수업이 가르쳐준 얘기입니다. 거북이가 이긴다. 이거야말로 지혜로운 그리고 진리죠. 그래서 바로 토끼는 바로 경기주를 말합니다. 경기 사이클이 좋을 때는 주가가 굉장한 랠리를 펼치다가 하강 사이클이 되면은 다시 되돌림이 오는. 그래서 또 다른 새로운 경기 사이클이 와야 다시 가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굉장한 빠른 속도를 내지만은 길게 가면은 결국은 별로 남는 것이 없는 그것이 바로 경기주입니다. 반면에 거북이는 바로 장기 안정성장주라고 그래서 경기주 시클리컬 스탁에 반대되는 세큘라 스탁이라고 합니다. 매우 느린 보지만 꾸준히 성장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는 그러한 안정성장주. 이것을 바로 거북이 주식이고 거북이 주식이야말로 장기 성장주죠. 그것이 바로 식품주, 필수 소비재. 그 중에서도 우량 거북은 브랜드 가치가 확고하게 구축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을 말합니다. 이런 브랜드 가치가 확고하게 구축된 기업들은 불경기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거북이처럼 꾸준히 한 발씩 전진하고 있지요. 연간 상승률이 5%, 10%, 두 자릿수 이내 한 자릿수지만 불경기나 호경기나 관계없이 꾸준히 전진 또 전진한다는 것.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시장을 비트하는 종목이 바로 장기 안정성장주, 필수 소비재주, 그중에서 브랜드 가치를 확고하게 굳히고 있는 시장의 이미지가 확고하게 구축되어 있는
불경기에도 소비가 둔화되지 않는, 매출이 줄어들지 않는 이러한 기업이 바로 거북이 주식이고 브랜드 가치주입니다. 브랜드 가치주. 그래서 이것은 불경기가 되면은 오히려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쟁력이 약한 브랜드 가치가 없는, 브랜드 이미지가 없는 기업들을 능가해서 시장 점유율을 더욱 높이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불경기일수록 더욱 강해진다. 불경기를 안 타는 것이 아니라 경쟁사를 제침으로 해서 더욱 강해지는 그 비결이 바로 브랜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세계적인 이 잡지에서는 브랜드 가치 랭킹 상위 기업들을 골라내기도 합니다. 그만큼 브랜드 가치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 브랜드 가치를 구축하기 위해서 대기업들은 어마어마한 광고비를 투입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고 이미지를 강화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것이 시장 점유율을 확고히 구축해서 불경기에도 소비가 줄지 않고 꾸준히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바로 광고를 하는 이유가 되고 그것이 바로 브랜드 가치주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이렇게 둔화가 우려되고 그 때문에 주가가 기업 실적과 관계없이 주가가 떨어질 때 브랜드 가치가 확고한 기업에는 매우 좋은 매수 기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브랜드 가치주를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브랜드 가치주를 찾아서 우리 한국 시장에서도 브랜드 가치주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식품주, 특히 필수 소비재 영역에서 브랜드 가치가 확고한 기업을 찾는다면 식품회사에서는 농심과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라면은 다른 국가에서 이제 우리 국내 한국의 라면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라면은 이제 세계의 기업이 됐고 서민들의 기호식품이 됐습니다. 1,000원짜리 식사. 그래서 이 라면의 시장 지위가 확고하게 1위로 구축해 있는 농심 같은 회사는 불경기에도 결코 실적이 줄지 않습니다. 꾸준히 거북이처럼 실적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시장 점유율을 더욱 확고히 굳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식품회사에서 농심과 같은 브랜드 가치 기업입니다. 그리고 화장품 회사 같은 데서는 아모레퍼시픽이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국내 화장품 시장 브랜드 가치 1위 업체고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은 불경기라도 화장품의 수요가 줄지 않고 매출이 줄지 않고 이익이 줄지 않습니다. 불경기일수록 오히려 경쟁사를 압도해서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장품 시장에서의 확고한 브랜드 가치를 가진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이죠. 화장품뿐 아니고 반찬 회사 같은 데 있습니다. 과거 미원 브랜드로 유명했던 대상이라는 회사는 지금 청정원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확고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톱 모델을 사용해서 매우 비싼 모델 사용료를 지불하고도 브랜드 가치 구축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청정원 브랜드로 미원에 이어서 새로운 이미지 구축을 확고하게 하고 있는 대상 같은 회사들은 실적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된장, 고추장, 간장 이런 그 식품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시장 소비가 줄어들지 않고 꾸준히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필수 식품 같은 데서 브랜드 가치를 구축하고 있는 회사죠. 그러니까 이런 브랜드 가치는 불경기일수록 오히려 더 시장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불경기에 더욱 강한 기업이죠. 거북이 기업이죠. 그리고 무학소주로 유명한 부산의 소주회사는 경남 마산을 중심으로 한 시장을 이웃 인접 지역까지 시장을 빼앗고 있습니다. 무학소주의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이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이웃 시장을 완전히 장악을 한 것이죠. 이러한 것들도 역시 브랜드 가치 기업입니다. 자체 브랜드 가치로 신뢰성을 구축해서 불경기일수록 더욱더 편중된 소비를 찾는 그 효과를 톡톡히 누리는 것이 바로 브랜드 가치주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약세장에서 시장 전체가 빠질 때, 지수가 빠질 때, 같이 프로그램 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질 때, 개별 요인과는 전혀 상관없이 주가가 약세일 때가 저가 매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모의장에서는 그런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방어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시장이 약세입니다. 경기도나 우려로 시장이 매우 불안스럽습니다. 불투명합니다. 이럴 때 투자자들은 언제나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공포에 휩싸여서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손절매를 할 기회를 찾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결국은 못 참고 최악의 경우에 손절매를 하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투자의 심리고 바로 실패하는 개미 투자자들의 전형적인 매매 패턴입니다. 주식시장은 지금 개별 종목 요인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 전체 요인으로 분위기 때문에 시장을 지수로 팔기 때문에 기계로 팔기 때문에 우량한 기업들 브랜드 가치도 같이 떨어지는 것이죠. 이럴 때가 매우 좋은 저가 매수 기회이고 설사 앞으로 경기가 불황에 하강을 하더라도 이 회사의 실적은 결국은 어닝스 프라이즈를 내고 주가가 결국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무기가 토끼를 이기는 것이죠. 예, 오늘 라이징 스탁은 유진투자증권의 김기백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라이징 스탁으로 추천해 주실 종목은 한국사이버결제군요. 네. 예, 한국사이버결제. 오늘 추천 종목 들어가시기 전에 지난주 추천해 주신 종목에 대한 중간 점검을 좀 해주시죠. 지난번에 오스템 임플란트를 추천하셨죠. 네.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오스템 임플란트는 일단 중국이나 대만 등의 중화권 시장에서의 성장성과 그리고 국내 영업 환경이 우호적으로 변하면서 실적이 계속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중국 관련 내수 모멘텀 수혜주라는 부분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주식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 관점에서 계속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주 추천 이후 현재 수익률이 3.6%는 나 있는 상태군요. 네. 이런 약세장에서 매우 좋은 종목입니다. 예, 지속 보유 의견을 내셨고요. 오늘 한국 사이버 결제에 대해서 우선 회사 소개부터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어떤 회사인지. 네, 한국 사이버 결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에서 온라인 전자 결제 서비스를 담당하는 회사인데요. 그것을 보고 이제 PG 사업과 벤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집에서 인터넷으로 뭐 책이라든지 뭐 각종 어떤 아이템을 구매를 할 때 이제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결제를 하게 되는데요. 그 결제를 했을 때 어떤 카드사와 그리고 구매자 사이를 연결해주는 혹은 우리가 집 근처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거나 할 때 밥을 먹고 신용카드를 긁게 되는데 그때 이제 단말기와 어떤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어떤 전자결제 솔루션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수익 구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 거래 대금에서 일정 수수료 부분을 이제 수익 구조로 가져가게 되는 구조고요. 이 시장에서는 뭐 다른 이니시스나 그런 큰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를 좀 더 말씀드리면 일단 PG 시장에서는 점유율 23%로 2위고요. 그리고 벤 사업에서는 점유율 33%로 1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서 경쟁력을 어떤 과정 구조로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 PG 사업이라는 것은 인터넷 온라인에서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고, 네. 벤 사업이라는 것은 식당에서 이 카드로 결제할 때 하는 것을 일괄해서 그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시장에서는 1위고 온라인에서는 2위고, 네. 예, 거의 뭐 시장의 선두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런데 이 시장 이러한 기업들 숫자가 굉장히 난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난립되어 있는 여러 개 회사 중에서 이 회사가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건가요? 실제로 벤 사업과 PG 사업 부분에서 이제
초기 전자거래가 시작되었을 무렵쯤에는 100개에 달하는 어떤 회사들이 굉장히 난립해 있었는데요. 예. 이게 08년도 전자금융거래법이 시작되고 나면서 이제 단순히 등록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금융당국에서 이거 승인해야만 이거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로 바뀌었고, 그 후로 이제 각 회사들의 재무 건전성이나 어떤 시스템 안정성을 따져봤을 때, 그 후로 이제 100개 되는 업체가 지금은 이제 대형사 한 5개, 6개로 압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 많은 회사들이 다 정리가 됐군요. 네, 퇴출이 되었습니다. 예, 퇴출됐고 남아있는 회사들은 이제 경쟁을 갖추었다. 그중에 이 회사는 시장 1, 2위를 다투는 회사니까 네. 당연히 경쟁력이 있겠군요. 그런데 그러면 이 회사의 지금 투자 포인트는 어디를 잡아야 될까요? 일단 이 회사를 투자를 고려를 할 때 일단 경쟁사인 이니시스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니시스와 다른 점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가맹점 고객층이 어떤 큰 가맹점이 아닌 작은 가맹점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큰 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이니시스가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큰 가맹점을 가진 데서는 수수료를 디스카운트 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수수료 부분에서 디스카운트를 받지 않는 소규모 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사이버 결제가 어떻게 보면 수익성이 더 좋다고 볼 수 있고요. 일단 안정적인 어떤 독과점적인 어떤 시장 구조로 인해서 매출도 안정적으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전자결제의 어떤 신시장이 왔다라고 하는데 한 번쯤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NFC나 뭐 소셜 커머스 관련해서 그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소셜 커머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티켓몬스터라는 어떤 대표적인 사이트를 필두로 해서 2010년도에 기습적으로 시장에 첫 해에 한 500억 규모의 시장 규모를 마련했었는데요. 첫 해에 500억이지만 올해 2011년도에 전망하기를 첫 해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늘어난 한 5천억에서 그 이상을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 한국사이버 결제 KCP라는 회사는 소셜 커머스의 대표적인 사이트라고 할 수 있는 티켓몬스터를 고객층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티켓몬스터라는 것은 그 영화관이나 이런 연극 같은 티켓을 대행해주는 네. 그 회사를 말하는 건가요? 네, 대량으로 중간에서 하기 때문에 예. 좀 더 싸게 티켓을 그 끊을 수 네임에 있는. 티켓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 예. 수수료 나오는 게 전부 다 이 회사의 수입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어떤 소셜 커머스 시장에서의 어떤 성장성의 어떤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NFC라고 하는 어떤 근거리 무선 통신망 기술이 있는데요. 그 기술은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존의 어떤 신용카드를 긁고 뭐 서명을 하고 그런 것 없이 어떤 휴대폰에 NFC라는 칩셋을 넣어서 어떤 그 단말기에다가 그 휴대폰을 근처에 한 10cm 가까이서만 이렇게 닿기만 해도 바로 자동 결제가 이루어지는 어떤 양방향 통신의 어떤 보안 암호화된 어떤 고급 통신이기 때문에 그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성장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실제로 최근 출시된 삼성의 갤럭시 S2에 탑재가 되었고, 또한 이제 앞으로 출시될 아이폰 5에도 탑재 논의가 진행 여부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012년부터는 더욱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시장입니다. 따라서 NFC 관련해서도 어떤 시장의 어떤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신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네. 새로운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다. 그러면 이 회사의 예상 실적과 거기에 근거한 기업 가치를 어떻게 매겨야 됩니까? 예, 2011년도심 예상 실적은 매출액이 한 1,20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65억 원, 그리고 순이익이 72억 원 정도 수준입니다. 이 수준은 전년 대비 2010년과 비교해 봤을 때 각각 44%, 72%, 49% 엄청난 큰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사이버 결제는 07년도부터 어떤 전체적인 매출액 규모를 보더라도 연평균 20% 넘는 성장을 구가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어떤 NFC나 소셜 커머스 관련해서 수혜를 더 받게 되면은 지금 당초 회사에서 밝혔던 가이던스를 뛰어넘을 가능성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뭐 매출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커지고 있군요. 성장성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가치인데 지금 현재 주가에 비해서 얼마나 가치를 매기고 목표 주가를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일단 목표 주가는 6,500원에 매수 추천드리겠고요. 일단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PER 8배 정도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는데, 이 시장의 어떤 전자결제 서비스의 어떤 새로운 제2의 도약이라는 부분에서 8배 정도밖에 받지 않아야 되느냐라고 생각해봤을 때 시장 평균에 못 미칠 뿐더러 경쟁사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PER 10배 넘는 어떤 프리미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못 받을 것은 없다. 오히려 더욱더 가치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예. 현재 원래 예상 실적 대비 PR이 8배 거래되고 있는데 10배까지는 가치를 줘야 된다. 네. 예. 그래서 목표가가 6,500원으로 매겼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리스크 요인으로 이 회사가 지금 원래 예상 실적 대비 PR을 10배를 목표가로 매겼는데 네. 예상 실적이 굉장히 지금 1분기 실적으로 2분기 실적으로 본다면은 굉장히 고성장 추세를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계속 이 추세가 이어져야만이 달성 가능한 것이죠. 네. 그런데 그 실적 예상치에 이 모바일 휴대 결제에 대한 신성장에 대한 예상까지 다 감안되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얼마 전에 모빌리언스인가요? 뭐 미국의 그 휴대폰 시장에 나가서 뭐 대박 터진다고 난리치다가 뭐 그 다음에 시큰둥하게 지금 영 소식이 감감한데 혹시나 이 모바일 기기에 대한 결제 시장에 대한 그 기대치가 지나치게 높은 것이 시장에 예상치에 반영되어 있지는 않은지. 일단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국내 회사로서 해외 어떤 국내 통신 단말기 시장에 진출에 성공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매출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해외 매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떤 사업 상관, 비즈니스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배제한 어떤 주가 밸류를 매긴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국내 영업 수준만으로도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실적 예상치에는 이 휴대폰 결제 시장에 대한 신성장 예상치에 대한 것까지는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는 네. 말씀이죠. 예. 만약 그까지 감안한다면 훨씬 더 더 추가적인 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결론을 내주시죠. 예, 한국사이버결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에서 어떤 전자결제 서비스의 과점 시장의 어떤 프리미엄을 얻고 있고요. 최근 신성장 동력으로 NFC와 소셜 커머스 시장을 바탕으로 추가 어떤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강력 매수 추천드립니다. 예, 강력 매수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예, 유진투자증권의 김기백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시장은 어제 안도랠리 이후에 다시 되돌림을 주고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세계 경기 둔화 우려감이 또다시 시장의 복병으로 또는 걸림돌로 나타났습니다. 불확실성 요인, 하나가 거듭나면 또 다른 요인, 또 다른 요인. 주시장은 허들처럼 하나의 장애물을 걷고 나면 또 다음 장애물을 계속 걷어내 나가는 작업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가는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마치 상품 시장처럼 등락을 거듭합니다. 최근에 시장이 등락을 굉장히 자주 거듭하는 것은 바로 프로그램 매물에 의한 프로그램 거래, 기계로 전체 시장을 매매하는 기계 매매가, 프로그램 매매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헤지펀드의 단기 매매가 굉장히 횡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따라다니면 주식은 반드시 패하게 되는 것이죠. 추격 매수도 건물이지만 오늘같이 이런 약세장에서 추격 매도, 그러니까 손절매, 공포감에 의해서 매도하는 것은 또 다른 실패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절대로 추격 매수를 하거나 추세 매매를 하면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매우 공포감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럴 때 손절매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런 약세장, 앞으로 경기 둔화가 된다면은 어디에 배팅을 할까요? 경기 둔화에도 실적이 줄어들지 않고 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마켓쉐어를 넓혀갈 수 있는 확고한 브랜드 가치를 가진 회사, 브랜드 가치주, 필수 소비주주, 거북이 주식, 장기 안정성장주, 세큘라 스탁, 이러한 종목들이 바로 필수 소비자 영역에 있는 아모레퍼시픽, 농심, 대상, 무학, 이러한 회사들입니다. 브랜드 가치주, 개별 회사 요인이 아니라 시장 요인으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이러한 회사들은 매우 좋은 매수 기회가 되고 장기 투자에서는 반드시 이익을 내주는 거북이 주식이죠. 브랜드 가치주에 배팅하시기 바랍니다.